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유태인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 토론, 창의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두 번째,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유태인 교육 관련 책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디아빠 브루스입니다. 오늘은 어디서 들은 책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으면 저희 학교는 유태인이 세운 대학교였어요. 크리스천 할리데이, 기독교 명절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탄절, 부활절, 이런 명절을 기념하지 않고요, 유태인 달력을 따르다 보니까 유태인 명절 때 쉬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쉬었어요. 일요일에 시험 날짜가 잡힐 때도 있었어요. 저는 원래 평소에 유태인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을 했어요. 공부 잘하고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들의 삶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저희 학교에 유태인 학과가 있대요. 그래서 유태인 학과에 있는 주요 과목들을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교양 과목 때 Contemporary Jewish Lives in North America, 맞을 거예요, 그게. 현대 북미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의 삶에 대한 고찰, 이런 과목이었어요. 이제 그 과목을 처음으로 들으러 갔는데 저는 저 같은 유학생도 좀 있고 동양인도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동양인은 둘째치고 클래스에서 저 혼자 유태인이 아니었어요. 다 유태인이었고, 교수님은 물론이고요, 다 유태인이고 30명 중에 저만 유태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만 동양인이었고요, 물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했어요. 쟤는 뭐냐? 왜 우리 수업에 들어왔지? 쟤는 정체가 뭐지?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 클래스에 한국에서 2년간 살다 온 유태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유태인 친구를 우연히 알게 돼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진짜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봤어요. 차마 못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대놓고 못 물어보는 거, 이런 걸 이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궁금했어요. 첫 번째, 유태인들은 다 똑똑한가? 아니에요. 네, 성급한 일반화에 오르겠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한국인이 다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똑똑할 거예요. 저는 실제로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해보고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보면서 느낀 점이 있잖아요. 똑똑할까요? 네,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태인들은요, 이런 유태인들은 전체 유태인의 10%밖에 안 돼요. 이제 Orthodox Jews라고 하는데, 이제 정통파 유태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유태인은 이럴 거야, 이렇게 살지 않을까? 이런 유태인들은 전체 유태인의 10%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유태인인지 그렇게 인지를 많이 안 하고 산다는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네, 아무튼 저희 클래스에는 이상하게도 이 정통파 유태인들이 한 80% 이상을 차지했어요. 분위기 살벌했겠죠. 진짜 클래스 전체가 다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저 혼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클래스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얘네들이 질문이 달라요. 질문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게 잘 보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본질을 물어보는 질문을 합니다. 굳이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예쁨을 받거나 질문을 많이 하면 적극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유태인들과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그런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요. 그런 학생 한 명도 없었고, 정말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질문을 하면서 클래스가 그냥 가르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는 느낌이었어요. A를 가르치는데 A를 주입받는 느낌이 아니고요, A를 가르치다 보니까 알파벳을 다 같이 만드는 느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토론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질문을 하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예. 한국인한테 갑자기 왜 김치 잘 먹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것처럼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친구 있잖아요. 한국말 잘하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이 친구는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날라리 유대인이었어요. 날라리 유대인. 학점을 잘 받으려고 이 수업을 듣는 그런 유태인이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야, 얘네들 너무 질문도 창의적이고
잘하는데 야 얘네들 진짜 뭐 어떻게 공부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유태인들은 4살 때부터 13살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13살 때부터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탈무드 토론을 하기 시작되는데, 이 토론을 하려면 모세오경을 완벽에 가깝게 암송할 수 있고 장착이 돼 있어야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또 토론을 못한다면 굉장히 수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부심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13살까지 모세오경이 아이 머릿속에 뇌소포까지 아예 뚫고 아예 장착이 되도록 정말 노래로도 가르치고 챈트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머릿속에 장착이 된 다음에야 우리가 생각하는 열린 교육, 우리가 생각하는 열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태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이 암기 파트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요. 이 뒷파트, 토론, 열린 질문, 이 얘기만 해요. 13살 때 이미 유태인들은 토론을 할 컨텐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창의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질문은 근데 자꾸 질문을 시키잖아요. 질문을 하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창의적인 질문이 나온 게 아니라 질문을 위한 질문, 논쟁을 위한 논쟁, 그런 소모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죠.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어떤 거를 암기시키시고 있으십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암기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암기와 주입은 너무 필요한 과정이고 어린 나이에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 4년간 이제 유태인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독서가 너무 중요하고, 글쓰기 연습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교육은 정말 좋은 책을 어린 시절부터 암기할 수준으로 장착이 됐을 때 이 모든 게 발현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아들 에디에게 정말 좋은 컨텐츠를 암기시키려고 합니다.